AB분의 AP. 그러니까 K배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BQ도 BC의 K배고 CR도 CA의 K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냥 K배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준이 삼각형 ABC거든요. 여기의 면적을 S라고 해보죠. 알았죠? 그리고 이 삼각형에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예. 삼각형의 면적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요? 네. 또 있잖아. 2분의 인접한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값 곱하기 2분의 1.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와 여기가 보각이기 때문에 사인값이 똑같죠. 네. 이건 중3 삼각비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지금 수험 끌어다 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의 면적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길이가 하나가 몇 배가 됐고 K배가 됐고 또 하나는 K-1배가 된 거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이쪽은 진짜 K배가 된 거고 이쪽이 이만큼이 K배인 거니까 네. 여기는 K-1배가 된 거잖아요. 네. 이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삼각형 PQR의 면적이라는 것은 저렇게 K 곱하기 K-1배 된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다른 삼각형도 다 마찬가지를 만족할 거니까. 그리고 가운데에 1 더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19배니까 이게 19S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18이면 되겠다. 그럼 K 곱하기 K-1이 6이면 되니까 K는 3이다 라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그런 거 같죠?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네. 자, 다음 49번. 이거는 딱 그 문제거든요. 선생님 전 분명히 맞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딱 그 문제. 이게 도달하는 최단 거리가 두 개의 경로가 있는데 하나의 경로만 보시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이렇게 위로 와서 이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 얘가 위로 와서 이쪽으로 만들 것 같은데 위로 와서 여길 따라서 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경로 좀 더 잘 보이게 해줄까요? 네. 이렇게 위로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가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면을 얘는 이제 4개를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죠. 전개도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웃긴 게 파란색이 더 짧아 보이거든? 아니 더 길어 보이거든? 근데 파란색이 더 짧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A의 길이를 사실 명확하게 지금 표시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냥 이제 그림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저 녹색 경로만 답을 내놓고 나는 분명히 맞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최단 거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전개도를 보여드릴게요. 다들 전개도 잘 그리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잘 그린다고요? 그렇죠. 네. 처음에 세면만 지나는 건 이런 느낌으로 전개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점을 적어볼게요. 여기가 AD 그럼 여기가 BC겠죠? 그럼 이렇게 펼친 거니까 여기가 H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가 GF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럼 대각선은 어떻게 이어지겠냐면 D랑 E가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C랑 F가 이어져 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P라는 점은 여기 찍혀 있고요. Q라는 점은 F에 가까우니까 여기 찍혀 있는 거죠. 여기 이 점이 P고 여기 이 점이 Q가 되는 겁니다. 저 루트 2라는 길이는 사실 저희 4루트 2이기 때문에 1대3으로 내분하냐 3대1로 내분하냐 이런 거 주려고 그러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니네가 생각하는 최단거리라고 하는 건 이거겠잖아? 얘랑 그냥 이렇게 이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삼평 가지고 피타 쓰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2겠지? 왜냐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도 1이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죠? 예. 여기는 얼마냐면 a 더하기 4일 겁니다. 왜냐면 저기 저 부분이 1이고 저쪽이 3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저거 4등분점이라고 원수 이해하지? 그래서 이때 PQ의 길이의 제곱을 구해보시면 a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4니까 a 제곱 더하기 8의 2 더하기 20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경로의 전개도였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경로의 전개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변화가 없고 여기가 2고 여기가 F 그 다음에 BF니까 여기가 G하고 여기가 C죠. 실제로 합치면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대각선 이어볼게요. 이쪽은 변화가 없고요. 저건 뒤집혔으니까 대각선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그냥 C하고 F만 있는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점 찍어보면 P는 여전히 여기 있고 Q는 여기 있는 상태가 됩니다. F에 가까우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상태가 되죠. 얘가 말하는 최단거리는 여기일 테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삼평 만들어서 피타를 써보면 되겠죠. 여기 6이지. 고마워. 그지? 네. 여기는 얼마야? a 더하기 2야. 그러니까 이때 PQ의 길이의 제곱은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6입니다.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0이 되거든요. 얘랑 둘 중에 누가 큰지 알아야 되잖아. 빼보면 될 거 아니야. 위에 4를 빼보면 4a-20인데 얘가 4로 묶으면 a-5잖아요. 문제에 보면 a가 5보다 크다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양수임을 지시하려고 5보다 크다가 있는 거예요. 위에 4를 뺐는데 양수라는 건 얘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밑에 게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2루트 34니까 136이에요. 그죠? 예. 136인 것 같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96이죠? 얘는 8과 12 이렇게 인수가 될 거니까 A가 실제 8이구나. 그러니까 30A는 240이구나. 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위에 걸 나시면 제 기억이 맞다면 답이 유리수가 안 나오는 걸로, 무리수가 나오는 걸로. 무리네요. 훌륭해요. 그런 개그 물리네요. 넘어가도 되겠나요? 그래서 참 문제 잘 냈어요. 그죠?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거 믿기 때문에
저 위가 더 짧아 보이니까 저희가 최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A가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어디가 더 최소다 이런 말을 하기 어렵죠. 어려우니까 확인해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51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다. 네? 50번 하자고요? 50번 먼저 하죠. 혼날래? 혼날 거냐고. 답이 없다고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요? 첫 번째 판별식은 1 더하기 k잖아요. 이게 의미해야 되죠. 두 번째 판별식은 4분의 d를 못 쓰고 25 더하기 4k죠. 너 혹시 등호 뺀 거 아니니? 실근이니까 등호 들어가야 된다.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5부터 마1까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마6부터 마2까지 5개 맞잖아. 태견? 뭐 틀렸어? 뭐지? 나야 나. 어느 포인트가 어려웠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납득이 됐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 두 근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다. 양수 P를 구하시오. 뭐 푸는 건 여러분 마음인데 이게 재밌잖아. 항상 근이 제시돼 있으면 뭐가 참이라고 했지? 근을 대입한 게 참이랬지.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더하기 Q는 0이 참이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혹은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P 베타 더하기 Q는 0이 참이군.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아니, 못할 생각이야 이게?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알파의 제곱과 베타의 제곱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x 마이너스 p 루트 x 더하기 q는 0인가? 괜찮은 거 아니? 별로 안 괜찮은 거 같은데? 사실 답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짓을 하려면 상관없나? 상관없겠다. 허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풀어볼게요. 제가 고민하는 거 나중에 얘기하고. 알겠죠? 예. 그래 놓고 얘를 제곱해서 차수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qx 더하기 q의 제곱은 p제곱 x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시 쓰면 이렇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방정식이 얘랑 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거 같습니까? 그럼 q의 제곱이 4 곱하기 q-1이라고 같아야 되거든요. 왜? 처음부터 기다려봐 일단. 알았지? 그럼 이러니까 q는 2가 나오죠? q가 2가 나왔으면 얘가 얼마죠? 4-p의 제곱? 맞아요? 네. 여기 마이너스 3p하고 같으면 되죠? 그럼 p의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4는 0이잖아요? 그래서 양수 p는 4일 것이다. 그래서 p는 4다.
이렇게 풀었는데 풀고 나서 보니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 근의 의미를 이용하려고 즉 이 식이 나오는 식을 상상한 거란 말이야. 저게 x자리에 알파 제곱을 넣으면 저게 되겠지라고 추측한 거란 말이야. 근데 저게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근호 안에 알파의 제곱을 넣기 때문에 근호 밖으로 나올 때 절대값 알파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죠?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q는 0 이런 형태일 거 아니야. 그럼 원칙적으로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절대값 알파 플러스 q는 0이라고 해야 맞는 거 같잖아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짱나네요. 그냥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있나? 저거 그냥 제곱 아니야. 여튼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나오지만 이 풀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알겠죠? 그래서 버릴 풀이라서 그냥 대충 갔어요. 예. 아무튼 답은 나온다. 알지? 예. 수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알파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대입해 보면 4제곱 마이너스 3p 알파의 제곱 더하기 4q 마이너스 1은 0 이게 참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제곱하면 그냥 저게 되겠네. 왜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더하기 q가 0일 거 아니냐고 얘는 다시 써보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q는 p 알파 얘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알파에 관한 4차항과 2차항과 상수항밖에 남지 않거든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에 의해서 그냥 첫 번째 식을요 x의 제곱 더하기 q는 px로 잡고 양변을 제곱해버리죠. 그러면 x의 4제곱 더하기 2q 마이너스 p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0이다. 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네. 여기 식에서 그렇다면 x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얘랑 같다. 그리고 얘랑 같다 풀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제곱근을 씌우는 게 아니고 제곱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이해됐어요? 예. 첫 번째 걸로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만 그 알파의 제곱을 절대값 알파로 바꾸지 않고 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네. 짱나네. 선생님요 근계수 관계 쓰면 안 돼요. 하기 싫어서. 응?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이용하는 걸 좋아해서요. 서부 개척자. 서부 개척자 같다고요? 네. 근과계사 관계를 풀어도 별로 복잡하진 않습니까? 그게 진짜 그건 진짜 한번 해볼까요? 세줄 거 훨씬. 진짜 근과계사 관계를 되게 진짜 안 좋아한다는 건 알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싫다기보다는 보통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선택할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골려먹을 연재를 자꾸 하니까 예, 그냥 이제 점점 기피하는 거지. 또 뭘로 낚으려고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P 잡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Q를 잡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3P를 잡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 곱하기 Q 마이너스를 잡은 다음에 그냥 연립한다 이거죠? 그래도 쉽게 나오겠네요. 맞잖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52번. 자, 2차 방정식이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건 뭐 일단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여기 알파에 관해서 언급을 했잖아. 그럼 여기도 뭐가 적혀 있어야 돼? 알파가 적혀 있어야지. 그죠? 예. 그래서 여기를 알파로 바꾸려는 시도를 할 텐데, 그럼 여기가 1-x인 공 과연 보기가 좋으냐? 딱히 그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거꾸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사실 여기에 베타라고 써있는 거지. 그럼 f 베타는 4베타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여기도 그냥 알파라고 써있는 거지. f 알파는 4 알파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f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괄호 안은 x만 단독으로 있는 게 우리가 식을 다루기 편리하지. 물론 저걸 1-x로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옵니다. 나올 건데 중간에 또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귀찮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다고 볼 수 있죠. 어차피 최고차함수 1이라고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네. fx는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니까 p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은 34.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기출 몇 번 봐보니까 알겠잖아. 되게 생각보다 잘 나와. 잘 나와. 나오면 내 점수지. 여기에 점수 이러면 되겠어요? 어씨, 감사합니다. 이거 얼른 풀어야지. 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번도 해요? (53번)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 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무엇을 사용하는데 자꾸 주저한다고 했지 내가? 그렇죠. 두 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 구해보면 안 되냐? 그냥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을 구해보는 걸 존나 주저하거든. 자, 근 한번 구해볼까? x는 2분의 5 뿔마 루트 25 마이너스 4m이죠. 맞아?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근호를 탈출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호 탈출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근호를 탈출하고 나면 마이너스 5랑 뿔마에서 2로 나눠서 정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게 홀수여야 한다는 얘기지. 즉 25 마이너스 4m은 제곱수이면서 홀수,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자연수니까 자연수 그냥 1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는데 m이 3일 때, 4일 때 되겠네요. 저게 9가 되니까 홀수잖아요. 근호 밖으로 나갔을 때 홀수란 얘기예요. 네. 6일 때도 되겠네요. 그래서 곱은 얼마다? 24다. 그래서 그냥 근 구해놓고 쳐다보시면 훨씬 쉽다, 이런 문제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안 그러면 적당한 자연수를 상상해가지고 곱해서 이 자연수인데 더해서 5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정수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 더 어렵잖아. 이게 훨씬 더 쉬워. 그치? 그래서 근의 공식을 그냥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 근의 공식으로 근의 모양을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우니까.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음을 만족한다. 올려놨어? 얘의 두 끈이 감마하고 델타라고 있잖아. 그 말은 f 감마 마이너스 2는 0이 참이고 f 델타 마이너스 2는 0이 참이란 얘기거든. 맞아요? 근데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말은 f 알파는 0이고 f 베타가 0이란 말이거든. 근데 2차 방식이니까 fx가 0 되게 하는 값은 두 개밖에 없어. 이 말은 알파 베타랑 감마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1는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의 의미에서 감마 마이너스 2랑 델타 마이너스 2는 곧 누구냐면 알파하고 베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감마 마이너스 2가 알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두 개니까 이 두 개가 그냥 같다 이런 얘기죠. 뭐 교차가 같은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두 개가 같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마 마이너스 4 곱하기 델타 마이너스 4가 2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죠? 맞잖아. 그럼 감마 델타 마이너스 4 곱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 더하기 14는 0이다. 이런 관계식이 존재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감마의 제곱 더하기 델타의 제곱의 최소값인데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아니 이걸 제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여기 위에 관계식 이용해서 이 마이너스 감마 델타 대신에 저걸 집어넣은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얘가 뭐냐면 감마 더하기 델타에 대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런 거 같죠? 네. 그리고 감마 델타의 어떤 제한 변형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대칭축의 위치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감마 더하기 델타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소겠네요? 4 그냥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감마 더하기 델타가 4일 때 최소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되죠?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2차식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일인 거 알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문제네. 나를 먼저 만져야죠. 그죠? 나를 어떻게 써요? f 알파는 뭐라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마찬가지 f 베타는 뭐라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러면 fx가 최고 차이 계속 모르니까 이거 한번 써볼까? 다들 자연스럽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원래 안 돼요. 앞에 문제들은 fx의 2차 함계수가 1이라는 거 알려줘서 이렇게 썼던 거야. 여기다가 k 이렇게 곱해 뭔지 모르니까 x제곱에만 k를 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어쨌건 알파를 넣으면 0이 돼야 되는 식이잖아요. 베타를 넣어도 0이 돼야 되는 식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전체가 다 이렇게 상수가 되는 거야. 식을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리고 k를 구할 때 이걸로 k 구하라고 준 거잖아요. x에 1 넣어보시면
5는 OK. K가 또 쓸데없이 1이냐? 네. K가 좀 1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15 마이너스 4 11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하겠잖아. 기훈이 안 왔었겠어? 혹시 이해 안 되면 말씀하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 알파랑 베타는 몇 도? 불만 30도 아니냐? 근을 구해보면 근의 공식에서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i 아니야? 30도하고 마이너스 30도잖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6제곱은 i 될 거고 베타 6제곱은 i 될 거야. 복수는 다 가르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따다다 해서 알파의 10제곱까지 물어봤잖아. 그지? 근데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의 5제곱까지가 이미 0일걸? 알파의 11제곱까지도 0일걸? 어떻게 써놨냐? 알파 11제곱은 뭔데 선생님? 내 맘대로 든 거예요. 이게 0이잖아. 아니냐?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 A6을 묶으면 알파 6제곱 묶으면 되죠.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알파 6제곱. 아 이쪽으로 묶어도 되겠다. 마이너스. 그래야 되겠네. 아무튼 여기까지 더하면 0이잖아. 여기까지 더한 건 0이죠. 여기까지 더한 건 0이다. 그래 봐. 괜찮은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 이 부분을 알파 6쪽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아니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일 거 아니야. 그냥 0이잖아. 합쳤을 때 0이네요. 전체 다 0이 아니고. 네. 그럼 얘가 말하는 게 마이너스 알파 11제곱이죠. 맞죠? 마이너스 알파 11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아니에요? 마이너스 베타. 330도 돌았으니까 마이너스 30도 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같은 이유로 얘는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그냥 알파 베타라고 적혀 있는 거네? 그럼 1이네요. 괜찮은 거 같죠? 괜찮은 거 같죠? 그래서 복소평면 배웠잖아요. 왜 벌써 까먹었어? 쓰고 있어야지. 2차 방정식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나옵니다. 알겠죠? 네. 마음껏 사용하세요. 자, 57번 보죠. 2차 방정식은 연속하는 두 홀수를 근으로 갖고 다음 거는 자연수인 근을 갖는다.
이 두 개의 방정식이 둘이 빼봐. 둘이 빼면 뭐 남아? 이거 돼? 네. 그럼 이렇게 돼? 네. 일단 A랑 B는 같을 수 없습니다. 왜 같을 수 없지? A랑 B요. 응. 왜 같을 수 없지? 여기다 A 넣어봐. A랑 B 같으면 A 넣어도 될 거 아니야. 여기다 A 넣어도 되고. 네. 그럼 연속한 두 홀수가 근이면서 자연수인 근이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이때 한 배씩 때려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제곱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A제곱이에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화근이가 중근이어야 돼요. 연속한 두 홀수라는 것은 값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응? 4A구나. 미안해. 4A요. 될 수도 있겠는데? 안 되네? A와 B가 같을 리가 없긴 한데 같지 않다는 이유가 써있을 줄 알았는데 안 써있네? 연속한 두 홀수면 둘 다 자연수니까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일치해도 사실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치?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네, 문제 있어요. 왜? 그 어떤 문제가 있어? A랑 B랑 부호가 문제죠. 부호가 왜냐면 연속한 두 홀수를 그대로 가지면 A가 합이니까 음수여야 되죠. 마이너스 A가 짝수여야 되죠. 오 그러네요. B는 양수여야 되니까. 오 똑똑해. 연속한 두 홀수다. 좀 더했을 때 마이너스 A가 양수여야 되니까. B는 A가 음수고 그러네요.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겠네. 그죠? 예. A, B의 곱이 일단 음이긴 해야겠네. 같을 수가 없네요. 좋은 얘기였어요. 잘했어요. 예. 그러면 얘가 0인 게 불가능하니까 얘가 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러면 두 방정식은 x는 1을 공통근으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1을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니? 맞아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니까 이제 이거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방정식 이게 되지 않냐? 그냥 1이 공통이면 1이랑 3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연속한 투수니까 그래 되겠네. 잠깐 기다려봐요. 얘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죠? A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B가 3이겠지. 근데 나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이 문제가 참 연속하는 도울 수 있잖아. 네. 나는 정수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이제 자연수라고 해가지고 A, B의 부분 달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 아 홀수. 난 정수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1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A가 0이 아니다를 주지 않았을까? 네. 그죠? 이게 틀리진 않았거든, 이 결론이. 내 생각에 연속한 두 홀수는 정수 단위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속한 두 홀수면 마3, 마일 이런 거 된다는 얘기야. 마일 1 이런 것도 사실 되겠지. 근데 마일 1이, 그러니까 우리 A, B의 곱이 지금 다르니까, A는 B일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 네. 근데 만약에 연속한 홀수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이다 라고 하면 그 두 개는 부호가 다를 수 있잖아. 밑에 걸로 하면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두 개를 더하면 합이 0이 되잖아. 그럼 A가 0이어야 되잖아. 근데 A가 0이 아니래잖아. 네. 그래서 좀 탈락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 여기서 B가 3이다라고 바로 잡는 것보다 이렇게니까 케이스는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와 이제 원래는 B가 3인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고 본다 이 말이지. 네. 근데 이때는 A가 0이 되니까 안 된다. 네.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죠? 예. 요 B가 3이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죠? 뭐 답은 어차피 25 나올 텐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거 같죠? 네. 그런 거 같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58번. 좀 쉬었다 할까? 네. 네. 봅시다.